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치형과 함께 이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애물단지 셀트리온. 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주주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 조금 해갖고 조금 짚어드릴 것이고,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서회장의 어떤 상속, 그리고 증여, 이 부분과 이제 어떤 연관들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만의 피셜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을 좀 잘 봐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한 번쯤은 좀 짚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아요를 뭐 이렇게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시청을 뭐 1분을 하건 2분을 하건 3분을 하건 간에 좋아요 하나 누르는데 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5월 29일 날 좀 주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서진석 대표, 그리고 김영기 대표, 그리고 기우성 대표 3명이 이제 좀 참여를 해갖고 주주들하고 좀 소통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은 이런 실적의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어떤 실적의 어떤 가이던스랑 실적과의 이런 괴리. 그래서 진펜트라가 미국 출시 연매출로 2,500억이 제시됐는데 실제 매출은 360억에 그쳤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현실적인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해달라고 요구가 이어졌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과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량 이것들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매주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회사의 매출은 처방량이 아닌 출하량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처방량대로 매출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처방량 증가는 곧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수주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 조선 쪽 배를 하나 수주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 그 업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요, 수주를 이제 막 예를 들어 1조짜리를 해요. 1조짜리를 하면 이게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4, 5년에 걸쳐 갖고 이런 단계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조선 쪽만큼이나 이렇게 뭐 길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 수주가 쌓여진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된다. 요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펜트라가 이제 올해 이 3,500억 매출,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신감을 이제 내비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 관련해 갖고 매출 증대를 위한 어떤 빅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커다란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펜트라에 대한 이런 성장, 강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지만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승계와는 뭐 연관이 없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기 대표가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라서 주주분들이 배당 정책에 대한 중지를 모아준다면 회사에서 받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이 말이 있어갖고 뭐 이거고, 그리고 장기적인 주가 침체에 대한 부분들,
뭐 의혹을 제기한 거죠. 의혹을 제기했고 승계를 위해 회사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요런 이제 의혹들이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뭐 서 대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의혹을 차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속세 관점에서 회사 규모가 30조 원이고 보유 지분이 7조 가량인데 80%가 상속세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 대출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주가를 누른다고 가능한 일도 절대 아니다. 구조적으로나 사회의 어떤 법적 시스템 상의 오너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무엇보다 회장님에게서 첫 번째 아들은 저나 제 동생이 아닌 셀트리온이고 이사회 구성원들과 창업주의 의지가 승계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간담회 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과거에 2022년도 이때 이제 3월 이제 정기 주주총회였을 겁니다 아마. 이때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국영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년 만에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기존의 어떤 소유와 경영의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좀 아름다운 퇴장을 약속했지만 약간 승계에 대한 플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천문학적인 어떤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서 회장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어떤 지분 가치,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 가치로 이제 봤을 때도 5조 원에 육박하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속세 이 지금 부담이 6조에서 7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 비상장 법인입니다.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 20%에 대한 이런 할증 평가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보유한 이런 셀트리온의 지분 가치만으로 해도 5조인데 할증 평가로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게 6조 원대를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갖고 증여 공제 후 과세 표준이 이제 6조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공제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증여세가 약 한 2조 4천억 원, 40%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자사주 소각 전략을 쓰냐? 이거는 이제 서 회장이 직접 증여를 하는 것 대신에 자사주 소각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세금 없이 지분율을 이제 올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계열사 합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단순화를 하게 되면 이런 증여 절차 자체가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 합병은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증여세를 요거를 내려면 이 재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갖다가 또 하나 셀트리온 홀딩스의 어떤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런 현금 확보를 통해서 이런 증여세에 대한 납부 재원을 마련한다. 요런 좀 시나리오들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동안에 어떤 그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나왔었죠. 자, 서정진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셀트리온 제약 가치 키워 3사 통합 셀트리온 요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굉장히 이 서 회장 입장에서는 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5년 이 1월 1일부터 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이런 할증 평가가 이제 폐지가 돼요. 요게 이제 폐지가 되면 이제 서 회장한테는 이제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할증 평가. 요게 이제 폐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20% 할증이 없어지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서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조 단위 증여세 폭탄
이거를 갖다가 직접 증여하게 되면 그런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 오히려 어떤 세금이 없는 이런 지분을 농축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좋은 이제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상장 이후 그 상장 같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요런 세무 전략은 충분히 시나리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서 회장이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제 소각하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이런 상속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상속세는 내야 되고 이런 안정적으로 오너 2세들이 경영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지분율을 키우는 거. 이걸 약간 이 간담회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합병에 있어서는 어떻게 봤을 때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런 합병. 이것도 저는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하면서 통합 셀트리온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향후 이런 지분 승계라든지 깔끔해져요. 한마디로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만 증여하면 돼요. 뭐 서진석 뭐 대표건, 뭐 서준석 대표건 간에 지금 요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가장 이게 심플하게 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무상증자, 사실 이제 주주들을 이 설득하기 좀 좋은 이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한 주당 사실 0.04라는 게 작다면 작고 뭐 크다면 크지만 사실 조금 더 이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0.04주 4% 정도의 어떤 이 주식 배당의 효과를 이제 줄 수 있는 이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요게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비율에 앞서가 어느 정도 소각된 이 자사주 규모를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으로서 주당 가치를 높이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다시 늘려갖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런 이중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주가 부양되고 주주 설득되고 합병 성사되면 지배력 정리 깔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좀 핵심적인 좀 플랜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이제 승계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통합 셀트리온의 이런 경영사업부 쪽에 총괄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서진석 대표가 앞으로 회장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향후 미래에 뭐 차남이 서중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법인 CEO로 지금 북미 사업을 하고 있고, 하여튼간에 서진석 대표가 최근에 어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이제 중요한 이 행사마다 다 등장을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지금 서진석 대표를 염두를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기 공시가 뜨면 뭐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주 가치 제고. 근데 실질적으로 주주 가치가 제고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게 뭐예요?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라는 건데 전혀 이 목적이랑 이 방향성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상속세 부담의 어떤 최소화. 그동안 제가 이거를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도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사실 좀 몸을 사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주주랑 우리 같은 이 소액주주 간의 좀 이해관계가 좀 상충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정을 잘 해갖고 좀 부합하는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공매도의 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적 추정에 실패했다라는 게 얼마나 이 공매도들이 원하는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셀트리온의 이번에 어떤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상속세에 대한 뭐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셀트리온의 내부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 회장의 어떤 이런 승계 플랜이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와 승계의 어떤 편의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상속세라면 똑똑하게 내자. 이게 이제 경영진의 관점이라면 어느 정도 이 주주와의 조화를 찾으면서 해라. 뭐 그 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뭐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뭐 부모님들과의 이런 뭐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진짜 많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거고. 오늘 제가 매매한 건데 상당히 잘했죠. 유라클 이재명 관련주 해갖고 오늘 매매한 건데 상당히 잘했죠. 매수, 매도 상한까지. 야, 잘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단타 같은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그 SM경제연구소 해갖고 무료 방이 있습니다. 무료 방에 이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드려요. 드리고 하루에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 세 종목까지 드리고 뭐 매매해갖고 손절가 짧게 잡고 수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체험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링크로 이제 들어오셔갖고 오시면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셀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갖고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와줬어. 추세 위로 올라와줬고 21선 회복해줬고 바로 위에 이제 61선 딱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주봉을 이제 보게 되면 연속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양봉을 좀 때려 올려주면 가장 좋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121선 이 구간을 다시 안착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대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16만 7천 원 정도, 16만 7천 원 정도를 안착을 해줘야지 그 다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봉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잡고 올라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월봉상으로도 최근 들어왔고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향후 6월 월봉은 그래도 121선을 좀 회복해주는 이런 이제 월봉이 나오지 않을까. 21선까지 회복되면 가장 좋은데 일단 요 구간을 다시 안착해주는 이런 월봉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투자자들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역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세 나와주고 있었고, 오늘은 전부 다 매도를 했네요. 전부 다 매도를 했고,
여기 이제 기타 법인 자사주 들어왔고 개인 창구 들어왔고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선방했던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최근 들어갔고 이 거래원 추이를 이제 보게 되면 역시나 이 메릴린치라든지 시티그룹, JP 모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릴린치랑 신한증권 해갖고 매도가 나오면서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나머지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도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잘 지켜줬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좀 확신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삼성전자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이쪽으로 수급이 대부분 다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셀트리온도 여기 있긴 있네요. 자, 알테오젠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약 투자쑥 제약바이오 10곳 1분기에 R&D 5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삼바, 요 셀트리온 해갖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000억 원 정도 매출액의 한 12% 정도 달하는 금액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나아가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ADC 플랫폼, ADC 신약 CTP70 임상 1상 임상 시험 IND 신청을 획득을 했고 앞서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는 계속해서 좀 이어졌어요.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이 회수도 이제는 이제 들어와 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갔고 한 2024년부터 해갖고 조금은 좀 축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런 캐펙스가 축소가 좀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잉여 현금이 좀 쌓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잉여 현금이 조금씩 이제 쌓이는 부분들로 주주 환원을 하든지 향후 이제 셀트리온이 뭐 신사업을 하건 뭘 하건 뭐 자금들을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쌓아 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갖고 자사주 소각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무상 등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런 합병을 위해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많이 사야 될 겁니다. 2024년 작년에 이제 주주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거를 향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뭐 특히나 셀트리온 쪽에 이제 주주가 많기 때문에 주주 달래기용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된다. 서정진 회장이 과거에 얘기했듯이 공매도는 절대 대주주를 이길 수 없다. 이걸 좀 몸소 실질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지 정말 대주주가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의도야 뭐 어떻든 간에.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이게 팩트로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에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부터는 굉장히 잘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아마 7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2분기 실적 발표 이것이 향후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